안녕하세요.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. 저는 대한민국의 민생정책, 즉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민생정책이라고 그러죠. 저는 이 민생정책들 대부분이 바보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. 바보정책은 뭐냐? 고민 없이 세금을 어떻게 쓸까? 세금 뿌리는데만 온통 신경을 쓰는 정책을 저는 바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출산 문제 정책입니다. 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수백 조를 때려놓고도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꼴찌입니다. 0.87명인가 0.8명이란가 그렇죠. 물론 저는 통계는 믿지 않습니다. 통계는 부풀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 조사가 정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통계는 잘 믿지 않습니다만 대충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 통계를 다 믿으면 그 통계를 가지고 또 국민을 속이는 조작질을 하기 때문에 통계 저는 믿지 않습니다. 그러면 저출산 문제 정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쓸어붓고도 왜 대한민국 정책은 저출산 OECD 꼴찌 국가일까요? 고민 없이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임자 없는 돈 그냥 뿌리고 나는 이만큼 저출산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. 돈을 얼마 쓴 걸로 최선을 다했다고 그들은 공적을 발표하고 있죠. 그리고 얼마나 어이없는 정책이냐. 아이를 하나 내면은 각 시도별로 다릅니다만 돈을 1,000만 원을 주고 2,000만 원을 주고 서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전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5,000만 원 주고 1억 준다 합시다. 그럼 그 아이를 나누면은 5,000만 원 1억 개를 끝까지 키울 수 있습니까? 아니잖아요. 정부 정책에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. 아무리 돈을 뿌려도 니네들을 믿고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. 그래 꼬시지 마. 거부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해도 아이를 안 낳는 거는 이제는 너희들 바보 정책에 나는 속지 않는다.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번에 또 바보 정책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. 동남아에서 돌보미들을 데려오면 100만 원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. 아니면 200만 원을 줘야지 된다. 이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. 그 이민 정책도 늘 불법 체류자의 기준도 오락가락하면서 그들을 믿고 아이를 낳다가 언제 그 정책이 또 바뀔지 모르잖아요. 그리고 한국의 돌보미 아줌마를 쓸 경우에 300만 원, 350만 원이 드는데 그들이 한국에 와서 얼마 정도 처음에는 1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고도 자국의 국민소득 대비 봉급이 높으니까 일하죠. 일하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 물정을 하니까 이건 뭐야? 한국 사람은 300만 원, 350만 원 받는데 우리는 100만 원, 200만 원 받고 이래? 아니지. 이것은 아니지. 라고 금방 물들어 버립니다. 그리고 사람 빼가기 경쟁합니다. 그러면 그들 100만 원, 200만 원 도우미 아줌마로 쓰다가 정부에서 그 돈 그럼 다 채워줄 겁니까? 이런 정책을 눈에 보이는 숫자 노림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민생 정책은 바보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아이들을 맡기되 그들은 돈 버는데 눈이 멀어서 아이들 귀찮으면 입 틀어막고 개 안 자면 자라고 구박하면서 재우고 자기도 한숨 널브러지게 자야 되니까 이것이 지금 현대의 실정이에요. 그렇다면
그 현장을 잘 살펴서 영원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펴야 될 거 아니겠어요? 제가 제 유튜브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. 만약 한 달에 정부에서 150만 원 정도 매월 손자 보는 돌보미를 할 경우에 150만 원씩 준다면 손자를 돌볼 것이냐 안 돌볼 것이냐 물어봤더니 80% 가까이 돌보겠다고 했어요. 돌보겠다. 물론 며느리나 또 딸들이 부모들이 봐주는 것을 싫어할 경우도 있어요. 그건 그렇다 쳐도 할머니만큼 손자들을 아니면 내 자식을 극진하게 돌봐줄 사람들이 있을까요? 없습니다. 그런데 왜 할머니들이 손자를 돌봐주지 않냐? 뼈 빠지게 돌봐줘야 쥐꼬리만한 용돈 주면서 뭐 엄마가 아이를 잘 봐주니 못 봐주니 이런 갈등이 생기니까 아이 안 봐줘. 내 더러워서 안 봐준다. 노동을 하면 하지 네 새끼 안 봐준다.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손주 안 봐주는 것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부모님들이 애 한참 키워서 내 새끼 키워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만하니까 또 손주를 봐달라고? 못해 라고 했었어요.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억압된 생활을 했었어요. 놀고 싶을 때 놀지도 못하고 여행 갈 때 여행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거 내 입에 제대로 넣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아이들 다 곁을 떠나서 편안하게 살만하니까 또 손자를 봐달라고. 아니야, 나 이제 외국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닐 거야. 그 시절에는 내 손주 안 보는 것이 이제 일반 문화로 자리를 잡았었어요.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? 여행 다닐 만큼 다녀봤고 맛있는 거 먹어볼 만큼 다 먹어보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구나. 그냥 그것이 최고의 삶인 줄 알았는데 뭐 몇 번 해보니까 그것도 뭐 시시하네. 지금 이제 이렇게 문화가 조금 또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내 자식들이 좀 편하게 살도록 내가 애들을 좀 돌봐줘야지. 그렇게 문화가 바뀌어서 그거를 지금 유도하면은 부모님들이 손주를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조성됐다고 봅니다. 다만 용돈 두시듯이 인심 쓰듯이 찔끔찔끔 몇십만 원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님이 제대로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일할 만큼의 당당한 보수를 줘야 된다. 제가 150만 원이라고 얘기한 것은 적게 잡은 겁니다. 200만 원 그 이상이어야 되죠. 남들 쓸 때 300만 원, 350만 원 주는데 훨씬 잘 봐줄 부모는 왜 찔끔찔끔 용돈 주듯이 인심 쓰듯이 줍니까? 아니죠. 정부에서 내가 내 부모님이 아이를 봐줄 경우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혜택이 사회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촘촘히 설계를 해서 부모님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손자 돌봄이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게 손자들을 돌볼 수 있게 한다면 하나의 당당한 직업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자녀들이 마음 놓고 할머니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본인들 일할 수 있고 경력 단절 이런 얘기 나오지 않고 할머니들에게는 일자리 또 부모님들에게 요새는 할머니뿐만이 아닙니다. 할아버지들도 잘 보십니다.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너무너무 이뻐하십니다. 같이 맞잡고 손자를 잘 보면 복지정책, 노인 복지정책도 성공하고 또 아이들 저출산 문제도 다 해결되는, 물론 여기에는 예산을 본인 부담은 얼마를 하고 국가 보조는 얼마를 할 것인가는 촘촘히 설계를 하면 돼요.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이 저출산 문제도 이렇게
정부가 온통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출산 정책에 쓰는 예산을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이것을 부모님들이 손주, 손녀를 돌보는 이러한 복지 시스템으로 설계를 한다면 노인복지 해결되고 저출산 문제 해결됐는데 왜 이거를 안 하고 우선 언발에 오줌 누듯이 외국에서 뭐 동남아 돌보미들을 데려다 와서 이 문제를 해결된다?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.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생활 밀착 정책은 남자들이 세우면 안 된다. 남자들은 빼라. 남자들이 만드는 정책은 바보 정책이다. 저는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. 고맙습니다.